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21번째 21회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재산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요거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을 때는 특허지만, 이제 이것이 책을 쓰거나 음악을 작곡하면 저작권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copyright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상표권은 트레이드마크라고 부릅니다. 카피라이트는 당연히 어떤 한승구 교수가 책을 썼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누가 베껴갖고 자기 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의 책을 베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음악도 남이 작곡한 음악을 또 베껴서 자기가 작곡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당연히 되게 예민한 문제죠. 그 아주 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책을 그대로 베끼거나 음악을 그대로 베끼진 않고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어디까지 베낀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법정에서 판사님들이 또 매번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책이나 음악은 아마 한국에서는 사망 후 50년, 즉 제가 책을 쓰고 사망한다고 해도 제 가족이, 제 아내나 제 자녀가, 아들이 50년 동안 제 대신에 그 저작권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아마 70년으로 이게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트레이싱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음악을 베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교수로서 교수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1년에 수만 개의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거를 베낀 것이 아닌데 논문 아이디어라고 써서 내면, 이거 그 작년에 무슨 논문에서 누가 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나 책을 쓰는 사람들은 베껴서 안 되지만,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지금 이런 내용을 나는 처음 생각했는데 우연히 이 세상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작가와 음악가가 있으니까 우연히 비슷한 것을 한 사람이 있지 않나를 사실은 매번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최근 100년간에 있나 없나 이 정도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인류 역사상 이런 내용을 아무도 책에 쓰지 않았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다. 제가 음악가인데 아주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했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거를 누가 했다. 그래서 그 자손이 지금 와갖고, 아니 왜 지금 우리 할아버지의 2500년 전 음악을 네가 복사했냐, 저작권료 내라 라고 하면 참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트레이싱 코스트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아무도 책을 쓰지 못하고 음악을 작곡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50년, 70년 정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이런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총장님이 나 저기 이거 정말 귀중한 내가 아끼는 책인데 이거 사실은 골동품이라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50만 원에 사세요 라고 하는 것과, 일반 고등학생이 이거 저 진짜 100만 원짜리 책인데 제가 특별히 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책을 더 살 것 같아요? 사실은 현직 대학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거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생이나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전혀 믿음이 안 가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대학 총장이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총장이 만약에 정말 가치가 하나도 없는 책을 100만 원짜리라고 속여서 50만 원에 판다면, 그것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대학 총장에서 물러나야 되나요? 하여튼 이거는 창피도 이런 창피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대학 총장이라도 50만 원이 궁해서 할 수는 있으나, 이 50만 원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일반 고등학생은 김아무개라는 고등학생이 그 가짜 책을 갖고 골동품이라서 50만 원을 받았다. 그걸 신문에 놔도 그 이름 아무도 기억도 못 하고요.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요. 별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그래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나이키나 또는 뭐 자동차 BMW나 또는 무슨 시계 롤렉스 시계나 이런 거는 그 시계 자체도 좋지만 롤렉스 것이 맞다면 이거는 내가 뭐 시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시계 부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 이름 자체가 롤렉스니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 시계가 롤렉스가 정말 아주 저렴한 이상한 그 성능도 안 좋은 이런 부품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롤렉스라는 회사가 휘청거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BMW가 이거 다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자동차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정말 그냥 보통 우리나라의 제일 싼 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갖다 놓고 대단한 것처럼 했다면 그런 게 발각된다면 BMW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무슨 아무 상표가 없는 그냥 타임 시계 회사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거기 시계 회사는 이거 짝퉁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제대로 가나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롤렉스가 맞다면 사람이 내가 시계는 전문가 아니지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나이키 스니커하고 저스트 스니커라는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하고 나이키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으면 여러분은 나이키가 이거 한 돈 5만 원 더 주고 사셔야 돼요 라고 해도 5만 원을 더 주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이키를 믿으니까. 나이키가 만약에 허접한 신발 운동화 만들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표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의가 크고 이 사람들이 상표를 보고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다.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상표다라고 해서 사는데 만약에 나이키 회사가 아닌 회사가 나이키라고 상표를 찍어서 운동화를 판다면 롤렉스 시계 회사가 아닌 그냥 다른 시계 회사가 거기다 롤렉스라고 찍어서 판다면 이건 이만저만한 피해가 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남의 상표를 따라서 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상표권 법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상표에 따라서 품질을 자기네가 확인받고 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상표가 찍힌 거는 그 회사가 만든 것이 맞고 그래서 난 품질이 높을 것이라는 신념을 주는 것이 이 신념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텐데 나이키 신발이라고도 아무도 안 믿을 텐데 정부가 나이키 신발이 아닌데 나이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간다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재산권을 마쳤고요. 이제 중간 시험쯤 됐으니까 제 얼굴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안경이 좀 바뀌었죠. 이 안경이 제가 원래 쓰던 안경인데 안경테가 부러졌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게 안경을 전 잘 안 부러뜨리는 스타일인데 그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이 부러졌어요. 대학교 때. 왜? 운동을 하다가 농구하다가 쳐서 부러지고 별거 다 부러집니다. 축구하다가. 그러다 어른 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안 부러졌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니까 안경이 잘 부러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안경 쓰면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안이라고 알죠? 저는 지금 먼 게 안 보이는 근시라서 안경을 썼는데 나이 먹으니까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먼 거 안 보이는 거는 졸보기 알을 쓰면 되는데 가까운 건 돋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썼다가 가까운 거 볼 때는 다른 안경을 쓰는지 안경을 안 씁니다. 안경을 안 쓰면 오히려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데 볼 때는 안경을 벗어서 안 쓰고 먼 데 볼 때는 쓰고 그래서 자꾸 썼다 벗었다를 예전에 아침에 썼다 저녁에 벗는데 그냥 한 시간에도 몇 번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요 안경 요 접합 부분이 톡톡 잘 부러지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50이 돼서 안경테가 부러지면 제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금 그 법경제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게임 이론에서 바게닝 게임, 협상 게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협상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협상의 비용인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가 법경제학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협상이 정말 중요하고, 이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냐를 좀 알아야 법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삽입을 했고요. 자세한 더 엄밀한 거는 게임 이론을 들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좀 가장 기본적인 게임 이론의 이론을 이용해서 협상 과정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틀먼트, 영어로 세틀먼트가 합의입니다. verdict이라고 그런 거는 판사가 한승우 교수 틀립니다, 최 교수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verdict인데, 그럼 판사님한테 가기 전에 한 교수와 최 교수가 만나서 그냥 한 교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내가 그냥 100만 원 줄게, 해결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기로 다 쓰고, 안 그러면 이제 뭐 돈은 100만 원대로 받고 또 이제 소송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이제 한 교수가 사과하고 100만 원 주는 걸로 끝냅시다라고 해서 더 이상 재판 안 받기로 하는 것이 이제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가 이제 뭐 있어야지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끝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봐줘야지, 돈 얼마 받고 나는 이제 별 감정 없다라고 해줘야지 판사님이 조금 형을 가볍게 내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 전에 당사자들이 일정 조건에 동의해서 재판을 그냥 종결시키고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합의가 안 되는 걸로, 합의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거는 합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많은 사건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면에 미국은 거의 한 재판까지 가는 게 5%도 안 된다고 해요. 7, 8%가 가기 전에 바로 그 당사자끼리 해결한다. 이거 뭐 가봐야 어쩌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느끼는 게, 교통사고 나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와서 이거 제가 저 사람 완전 잘못했어요, 저는 죄 하나도 없어요, 10대 0으로 저 사람이 100% 책임지고 전 0이에요 라고 한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이거 재판 가면 10대 0 나오기 힘들고 9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재판 가려면 한참 걸리고, 사실 그렇거든요. 재판 가려면 한참 걸리고 변호사 비용 되고, 뭐 진짜 갑자기 뭐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판을 하는 날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가야 돼요. 회사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재판한다고 그러면 위에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냥 합의합시다, 그냥 9대1로 합의합시다, 억울하신 거 아는데 그냥 10% 책임지고 저쪽에 90% 책임지라고 합시다라고 해서 보험회사끼리 쑥덕쑥덕 해갖고 합의를 그냥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교통사고도 막 내 차 긁히고 저 차 찌그러졌으면 사실은 이거 합의 안 해주면 판사님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조차도 이거는 가봐야 뻔하다, 이거는 6대5, 6대4다, 뭐 7대3이다, 뭐 잘해봐야 7대3이 6대4 되는데 그거 갖고 1년 동안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변호사비 떼고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라고 해서 합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판사님이 아까 무슨 뭐 그 세탁 공장과 뭐였죠? 발전소 예도 보면 뭐 판사님이 전기 발전소 돌린 적도 없고, 손빨래 해보신 적도 없고, 진짜 세탁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필터 값이 얼마인지, 또 뭐 이 스크러버 값이 얼마인지, 또 그름이 묻으면 피해가 얼마인지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오히려 세탁공장과 발전소는 그 전문가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하라고 그러면 판사님이 똑똑한 분이시지만, 그 판결이 판사님이 잘 몰라서 잘못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그런 잘못된 지식 기반 하에 합의될 확률보다는 오히려 판사님보다는 더 올바른 가정하에서 지식하에서 합의될 거 맞기 때문에 합의도 빠르고 변호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변호사 비용 줄일 수 있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재판까지 하면 오래 걸리는데 그냥 둘이 만나서 하니까. 그래서 미국 그 무슨 슈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이 합의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미국은 합의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합의를 하면 또 타결이 빠른 게, 사실은 판사님 앞에 가면 사실은 뭐 스크러버 값이
뭐 400달러인데 이거 뭐 500달러다 600달러다 막 이렇게 발전소 얘기할 거고, 세탁 공장은 그게 무슨 600달러입니까? 이건 뭐 200달러예요 라고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로 알면서도 정확히 압니다. 이 피해액이 지금 그 흐름 때문에 피해액이 200불이다 라는 거 발전소도 알고 세탁 공장도 알지만, 세탁 공장은 그걸 판사님이 이제 모르시는 걸 아니까 거기 가서 절대로 200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망했으면 이것만 5, 600불짜리 맨날 그 손해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판사님을 잘 속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판사님은 대표적인 보이는 손이기 때문에 보이는 손에게는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준다. 뭐 뇌물은 아니더라도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막 세탁 공장은 이거 막 500불, 600불짜리 피해다라고 하고, 발전소는 무슨 말이냐 나도 알아봤는데 이거는 뭐 거의 100불, 50불 정도 피해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판사님 앞에서 다투고 거짓말을 하느라고 합의가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둘이 뻔히 알기 때문에 막 세탁 공장이 500불, 600불이면 발전소가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뭐 하면서 금방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를 하게 되면 판사는 판사 앞에 갈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협상 과정을 잘 몰라서고요. 판사 앞에 오지 않고 미리 당사자끼리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재판에 갔더라면 판사가 어떻게 했었을까와 그 프로세스에서 판사가 하는 행동들이 이런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에 큰 역할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세탁공장, 발전소, 목장이나 농장에서 일할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법률 관련해서 일을 하실 경우에 이런 협상 과정을 알아놓으셔야지 그 협상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협상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피자 게임이라고, 친구 철수와 영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피자를 이제 같이 사서 배달받았어요. 근데 그냥 반씩 먹으면 좋지만 얘네가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20분에 협상 한번, 그래서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되면 20분에 먹는 건데, 합의가 안 되면 12시 40분에 20분 기다렸다가, 매 순간 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20분마다 협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12시 40분에 또 협상을 한번 하고, 이때 또 합의가 되면 여기서 또 나누는 건데, 합의가 안 되면 1시에 협상을 하고, 이런 구조로 나가겠습니다. 20분마다 협상을 한다. 합의가 되면 그 순간 끝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또 20분 기다렸다 또 논의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1시에 영수, 철수 모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시에는 합의를 해봤자 피자를 먹을 수가 없고, 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논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20분, 12시 40분 두 번 기회가 있는 걸로 하고요. 이게 서로 할 때는 철수가 야 이렇게 하자, 영수가 아이 싫어 이렇게 하자라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가 하나 야 우리 반반씩 나누자, 누가 하나 내가 70 먹고 네가 30 먹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no, yes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 20분에는 좀 자기적이지만 사실 이런 프로세스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철수만 제안을 하고, 그 철수 제안이 영수 마음에 들면 영수는 yes 그래서 그 철수 제안대로 나눠 먹고, 영수 마음에 안 들면 no 그래서 여기 이 12시 20분에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12시 40분인데 이번에는 공평하게 또 영수가 제안을 하고, 철수가 yes 받아들이면 그 영수 제안대로 나눠 먹는데, 만약에 철수가 no 그러면 1시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꽝 돼갖고 둘 다 피자를 못 먹어서 0 피자 0개 먹고 들어간다. 이제 이런 가정입니다. 피자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피자가 한 판 시키면 12시 20분에 오거나 40분에 오거나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협상할 동안 그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가치는 점점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12시 20분에 피자 한 판의 가치가 100이라서 12시 20분에는 야 우리 60, 40 나누자, 뭐 70, 30 나누자 해서 합의 100이 되도록 나눌 수 있는데, 12시 40분에는 이 피자가 식어서 똑같은 피자라도 맛이 없어서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도 70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60, 40 이런 얘기 못하고요. 60, 10, 뭐 예를 들면 30대 40, 뭐 50대 20 이런 식으로 합의 70이 되도록 나눌 수밖에 없다. 1시에는 수업 때는 못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시에도 피자 먹을 수 있다면 그때 피자의 가치는 3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제안하면 영수의 답은 yes 또는 no 둘 중에 하나고요. 다른 제안할게 이렇게 못하고요. 영수의 제안에 대해서 똑같이 철수도 yes, no로 대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자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파트를 월세를 줘서 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제가 2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박모라는 사람이 와서 그 아파트 제가 좀 빌리고 싶어요. 월세 얼마예요? 그래서 200이라고 그러니까 200 너무 비싼데요. 100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100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월세 받아서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해서 막 왔다 갔다 실갱이를 벌이다가 한 달이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전히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그 한 달 동안 피자가 줄어든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저는 한 달 동안 그 아파트를 비워놓잖아요. 그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줬다면 그게 150이 됐든 170이 됐든 200이 됐든 저는 그 돈을 받았을 텐데, 한 달 동안 박 씨랑 저 한 교수랑 실갱이 하느라고 그 아파트를 비워놓는 바람에 저는 집세를 못 받았고, 박이라는 사람, 박군이라는 사람은 그럼 괜찮냐? 박군이 지금 어디 살고 있겠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불편하니까 일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군이 지금 자기 이사를 이제 외국에 살다 이사를 왔는데 빨리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삿짐은 이삿짐대로 지금 창고에서 창고비 내고 있고, 자기는 호텔에서 또 자느라고 호텔비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200만 원 내고 들어왔으면 좋은데 호텔비하고 창고비가 지금 이번 달에 500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300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거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딜레이 되면, 빨리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딜레이 돼서 합의가 늦어지는 시간만큼 이 아파트를 세주려는 주인과 아파트에 세 들어오려는 세입자 모두 다 피해를 입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이 협상의 대상은 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피자가 식어간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는 항상 협상의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뭔가 양측에 다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둘 다 좋을 것은 없다라는 가정이 상당히 현실적인 가정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피자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피자는 여전히 처음 받을 때와 맛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은 협상을 앞당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0에 이 아파트를 세주고 있어서 김씨라는 사람이 세에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 약속은 내가 박씨나 누구랑 해서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때 나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협상이 늦어도 계속 200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저는 박씨랑 박군이랑 이게 협상을 할 때 늦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전 괜찮아요. 박군도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랑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협상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천천히 하면 돼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피자 가치나 협상 대상물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이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않고 협상은 정말 길게 이어질 것이다. 왜? 협상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그래서 근데 현실에서는 협상이 늦어지면 하다못해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중요한 협상은 변호사가 따르거든요. 그 변호사가 따른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 한승구 교수가 이 아파트를 세주기도 하지만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 연구를 해야 될 시간에 자꾸 세입자 만나서 하게 되면 시간의 로스라도 생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게 시간의 로스나 자기 하는 일의 지장이나 이런 것만 고려해도 이 가치가 시간이 가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자 게임은 이제 오늘 다 설명 못하겠지만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피자 게임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게임 이론의 틀이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은 순서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죠. 백워드 인덕션은 이런 시간의 흐름의 역행에서, 백워드라는 게 역행이잖아요. 그 미래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오는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바둑을 둘 때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저렇게 두고 이렇게 둘 거니까 그걸 예상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역지사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저 사람이 할 테니까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방식이 백워드 인덕션이고요. 이 백워드 인덕션을 이용해서 이 철수와 영수의 피자 나누기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경제약 21번째 강의였습니다.